자, 기초과정 6번째 시간, 전번 시간에 이어서 재산세 이어서 갑니다. 재산세 세 문제 중에 납세 의무자는 매번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우리는 신경 써야 되고 치중해야 되고 이해하시고 있어야 된다. 재산세는 앞에서 언급했지만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6월 1일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6월 1일 매도자가 아니라 6월 1일자 매수자,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고, 사실상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럴 때는 공유재산, 그래서 각각의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 이건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 그리고 여기는요, 요렇게는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 예외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첫 번째, 공부상 소유자. 여기서 공부상은 등기권리증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 대장이라는 장부에 기재된 사람이죠. 이렇게 공적 장부인 공부상에 기재된 공부상 소유자가 왜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 얘기죠. 6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6월 1일자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래서 매매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 세법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은요 매년 언제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각종 변동 사유가 있으면 세법에는 6월 10일까지 요 기간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면 이 사실을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야 돼요. 뭐라고? 자, 6월 1일 전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갔다. 그래서 공부상에 내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내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라,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동이 있으면 신고하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다음, 주된 상속자 그랬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 이 얘기는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했으면 그 사람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등이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신고 안 했어요. 또는 등기도 없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는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주된 상속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여러분, 주된 상속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또 기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보면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무한 자, 큰 자, 지분이 가장 무한 자, 큰 자를, 높은 자, 이 사람을 주된 상속자라고 해요. 그럼 주된 상속자는 상속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신고는 해야 돼. 뭐라고? 홍길동이가 사망했는데 누구누구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주된 상속자가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상속을 안 받았어도 본인이 받은 걸로 보죠. 그래서 주된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또 하나, 매수계약자도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이유는 어떤 경우냐?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계약 체결하고 연부금 완납하기 전에 국가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아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매수계약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연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부금 완납하기 전에 물건을 미리 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국가 소유로 되어 있을지라도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또 사용자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 얘기는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 돼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는 재산은 아직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누구를 현재 그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데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수탁자는 뭐냐? 신탁법에 고객의 부동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신탁계사는 수탁자 그 사람 이름으로, 여러분 맡긴 사람은 위탁자라고 하고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럼 고객이 맡겨놓은 재산은 회사부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수탁자를 뭘로 하겠다? 납세 의무자로 한다. 신탁법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수탁자 소유 재산이 아니라 고객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수탁자가 뭘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그런데 이렇게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이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도 될 수 있다. 이 납세 의무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보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공부해야 될 건 재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즉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 그러면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사고 팔았으니까 거래죠. 그래서 거래세니까 실제로 거래한 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재산세는 거래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매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하는데 어떤 가격으로 갈 거냐? 먼저 여러분이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든 등록, 면허세든 재산세든 시가표준액은요,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법률이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가격이 뭐가 돼요? 공시를 해놔요. 국가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가격을 결정해 놓는데, 토지는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 필지마다 정해놓은 가격, 개별 공시지가 매년 6월 1일자로 고시가 되죠. 그리고 주택,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등은 뭐예요? 공동주택 가격. 그런데 주택은요, 특징이 있어요. 주택은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죠. 토지하고 합쳐서 가격이 고시가 된다. 다른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가격이 고시가 되는데,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가격이, 단독주택은 뭐라 그래요? 개별주택 가격, 그리고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한다. 이 가격에는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쳐서 고시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건물 있죠. 주택 말고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을 합니다. 신축한 건물 기준 가격에다가 기준에 따라서 매년 가격을 결정을 하죠. 이렇게 매년 가격을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60%에서 높게는 80%까지 이런 비율로 되어 있어요. 실거래 가격의 60%에서 높게는 80% 그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늘 그런 건 아니고 평균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강남의 토지가 실거래 가격이 1억의 토지 가격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6천만 원에서 높게는 8천만 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의 대략 60%에서 80%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표준액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재산세 계산할 때 누가 계산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이거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이와 같은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이 너무 높으니까 그거대로 계산하면 너무 부담이 커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비율을 곱해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동산 시장 가격에 따라서 비율이 높고 낮고 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가 표준액이요 많이 올라갔어. 예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 비율을 좀 낮춰서 요걸 조정을 하겠다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가격이 너무 침체가 돼서 매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이 비율을 좀 높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여서 가격 과세 표준을 조정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은 매년 시가 표준액이 나오면 거기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라. 그래서 나온 게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왜? 시가 표준액이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거대로 계산하면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억이다. 그런데 공정시장 가액이 비율이 만약에 70%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1억이 아니라 얼마? 7천만 원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부동산은 항상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야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아닌 선박하고 버는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이 낮아요.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을 현재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 우리 부동산은 매년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선박하고 항공기는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은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고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주택.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 토지, 건축물, 주택, 요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요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느냐?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수익이 돈을 버니까 세금 내라. 이게 재산세예요. 그럼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건 재산세 많이 내야 되겠죠. 부과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택은 목적이 주거용에 사용하고 있는 거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는 거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은 다른 부동산하고 틀려요. 아까 언급했죠. 납세 의무자에서 모든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이 건물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뭐 토지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그래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토지를
합쳐서 주택이다. 그래서 합쳐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그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라는데 여기서 과세 표준은 뭘 얘기하느냐? 두 개 합쳐서 뭐가 시가 표준액이죠. 주택이니까 뭐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면 과세 표준이 아니라 요건 활자가 잘못됐죠. 시가 표준에 시가 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과세 표준 나와요. 다시 한번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뭐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과세 표준,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이제 누진세 세율을 곱하면 여기서 재산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자, 토지 건물 합쳐서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야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오죠. 그럼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뭐 세율을 해야 재산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때 도대체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시험에서 많이 물어죠.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부동산 주택이 있으면 홍길동이가 강남구 안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주택의 2개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마다 각각 재산세를 계산하죠. 그래서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각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주택마다 각각 재산세를 계산한다. 요거 다음, 주택은 주거용 뭐예요? 건물하고 그 무엇을 부속 토지를 통합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를 한다. 다른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지만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과세를 하고, 또 여러분 한 동의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한 동의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이죠. 한 동의 건물을 주거용과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주상복합 부분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한 동의 건물을 여러분 집합 건물인 상가 주상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이지만 위에는 아파트, 밑에는 상가, 주택과 상가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또 하나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은요, 전체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묶어서 주택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 금액이 크니까 재산세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주택 하나로 봐요. 그 얘기는 다가구 주택 3층짜리에 뭐 세 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을 3개로 구분해서 각각 계산하겠다 이거죠. 합쳐서 계산하는 것보다 각각 계산하는 게 재산세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에 뭘로 보느냐? 주택으로 본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택만큼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재산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물론 재산세에서 세율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자, 재산세에 중과세하는 뭐가 있느냐? 사치성 재산,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많이 내요. 그래서 첫 번째 골프장, 해원제 골프장은 재산세가 4%입니다. 그럼 참고로 일반 골프장 있죠? 일반 골프장 토지 사업하는 건
분리과세로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데 사치성은 4%. 별장도요.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로 가는데 주택을 휴양시설로 피서로 놀이 등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사치성이다. 그래서 4%. 또 고급 월악장,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룸사롱, 무도장 이런 건축물은 몇 프로다? 4%. 토지도 4%, 건물도 4%.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사치성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요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할 때 일반 건물은요 0.25%예요. 재산세가. 그럼 1억일 때 0.25니까 25만 원의 재산세가 나오겠죠. 재산세. 그런데 이것이 뭐라면, 이것이 이 건물이 유흥주점인 이와 같은 사치성으로 가면 4%예요. 4%. 4%면은 1억에 4%면 얼마예요? 400만 원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사치성이 아닐 때 25만 원 재산세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치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400만 원. 이 차이가 16배 차이 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사치성이 아니냐, 사치성이냐, 이것은 언제 날짜 6월 1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3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비업무용,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5%. 그래서 재산세에서 제일 높은 게 고급 선박 5%고 나머지 사치성 재산은 4%다. 일반 건물이냐 사치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은 매년 이렇게 재산세를 높게 부과하고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내다가 세율 곱해서 재산세가 나오면은요, 이제 재산세는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분 뭐 발부하느냐? 고지서를 발부하죠. 고지서에는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런데 주택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다. 그래서 주택은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달에 내라, 이렇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가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러면 만약에 상가부동산은요, 건축물 따로 고지서 발부하고 토지 따로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재산세가 나오면 거기에 절반은 7월 달, 절반은 9월 달 고지서 발부하는데, 여기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아까 주택은요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실래요? 자, 부동산은요 이와 같은 상가 건물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따로 세율 곱해서 따로 뭐가 나와요? 재산세가 나오면 요거 고지서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라 고지서 나오고, 건축물이죠. 죄송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요 토지 따로 계산해요. 토지에 대해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면, 재산세가 나오면 이것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라, 이렇게 고지서가 나오죠. 이렇게 고지서,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고지서 나와요.
그런데 주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우리는 주택이라고 하고, 여기에 한꺼번에 세율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재산세가 나오면 이것을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하려면 부담이 크니까 요거 주택의 2분의 1, 요거는 언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되고, 나머지 2분의 1, 요거는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라. 이렇게 다른 부동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달에 고지서 나옵니다. 그런데 요 재산세가, 자, 요거 현재, 자, 지금 현재 11월 달인데요. 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번의 고지서 발부하지 말고,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고지서를 발부하라, 이렇게 가요. 그런데 여기 이것이 지금 국회에 입법 예고됐죠. 지금 개정된 개정법률로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개정되는 거죠. 개정안은 1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상향해서 얼마? 내년부터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시에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고지서를 발부한다.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이하일 때, 그죠? 이렇게 세법이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개정될 거로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20만 원 이하일 때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이렇게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실래요? 이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지금 현재는 1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될 입법 예고돼서 지금 현재 11월 현재 국회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계류 중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 20만 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될 거고, 그래서 우리 1월 기본 과정 할 때는요, 그거 반영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12월 한 중순쯤 되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고지서는 정기분 매년 7월달, 9월달,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 그리고 주택은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고지서가 두 번 나오는데,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라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납기. 그리고 재산세 징수 방법. 재산세는요, 자, 항상 재산세는 시장 군수가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되어서 기본이,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징수 방법,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각종 변동 사유가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라. 그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보통 징수는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시장 군수는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는데, 이때 토지 있죠, 토지. 토지에 대한 고지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홍길동이가 여러 군데 토지가 있으면, 자기 관할구역 안에 여러 군데 토지가 있으면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을 하되 토지는 고지서 묶어서 한 장으로 발부를 한다. 요거 토지는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에 홍길동의 이름으로 나대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거 전부 다 합쳐서 재산세를 계산을 하고 고지서 한 장으로 발부한다 얘기요. 그러면 토지 말고 나머지 자산은 종류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 상가 건물 5개 있으면 물건마다 고지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지서가 5장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5개 건축물을 따로 계산해서 합쳐서 고지서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는 고지서 한 장이고, 또 하나 징수할세액이 2,000원 미만, 재산세는 세금 계산해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이때 징수 거둘 세금이 2,000원도 안 되더라. 그러면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뭐 발부하면,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죠.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걸 소액 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그래서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얘기는 1,999원은 징수 고지서 발부 안 합니다. 그럼 2,000원은 징수해야 되겠죠. 이렇게. 또 하나, 자, 재산세는 고지서가 나오는데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어요. 가산금이 붙고, 그리고 중가산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1.2%가 붙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7번 납부할 세액이 재산세만큼은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는 특별히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어려우면 물납할 수 있어요.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 다만 조건이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한꺼번에 내기가 어려우니까 나눠내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죠. 이때 올해 개정된 법률로 들어간 것이, 분납은 500만 원 부할 때, 초과할 때 현재 법률은 45일까지 나눠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월, 오늘이 20인데 11월 20일 현재 국회에 개정 법률이 올라가 있죠. 요거 500만 원 부할 때, 초과할 때는 국세, 국가랑 똑같이 2개월까지 무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가죠. 그래서 세법 개정이 되면 45일이 아니라 2개월 동안 나눠낸다. 이렇게 분할 납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 개정된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원래대로 45일 이내 나눠낼 수 있다. 이건데 우리 여기서 하나 6번하고 7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여러분, 재산세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고지서의 납부 기간이 있죠. 고지서의 납부 기간,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라면 고지서에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납부 기간이라고 그래요. 납부 기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고지서가 나왔다. 그리고 고지서에 세금 내야 될 것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내라, 이렇게 고지서에 나왔어요. 그러면 요때 요 16일, 여러분 이럴 때
고지서 가지고 고지서 나왔는데 고지서 가지고 은행 가서 세금을 15일 날 가서 내면 은행은 15일 날 세금 안 받아요. 왜? 16일부터 받으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16일 날 세금 내는 첫날 이걸 뭐라 그래요? 개시일이라고 한다. 개시일. 그리고 고지서에 세금 내야 될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하느냐? 기한. 이렇게 얘기하죠. 기한. 그리고 또 하나 이 납부 기간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납기 이렇게도 얘기해요. 납부 기간을 줄여서 납기. 그러면 여러분 재산세는 고지서 나오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언제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납기 개시,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이에요. 5일 전까지 뭐 발부하라? 고지서를 발부하라 얘기해요. 고지서 발부, 요때까지 고지서를 발부해라 이거지. 그러면 5일이면 납세의무자한테 우편 집배원에 의해서 고지서가 오겠죠. 그럼 요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기한 내 얼마 100만 원을 납부하라 그러는데 만약에 납세 의무자가 이때 납부하지 못하고 늦게 냈다면 연체, 이자, 가산금이 붙죠. 자, 여기 보실래요? 지금 이 100만 원의 세금은 언제까지 내라고 그랬어요? 7월 31일까지 10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나왔는데 이 세금을 만약에 11월 29일 날 만약에 뭐를 한다면 납부한다면 가산금 계산 한번 해보죠. 여기 보실래요? 자,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요거 납부하지 못했으면 가산금이 붙어요. 몇 프로냐? 일반 가산금은 안 낸 세금의 3%다. 그러면 여기 보실래요? 자, 고지서에 세금 얼마 1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 나왔는데 요때까지 납부를 못했다. 그러면 몇 프로? 3%예요. 그래서 얼마? 3만 원의 가산금이 붙었습니다. 연체 이자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내면은요 또 붙어요. 1개월 기간 줬는데 여기서 뭐를 하면 납부하면 중과상금 무겁게 안 붙어요. 근데 이때 안 내면은요 8월 며칠 31달 8월 말일 날 안 냈으면 1.2%가 별도로 또 붙어요. 또 한 달 언제예요? 9월 30날 여기서 또 납부하면 여기 안 붙는데 요 날짜까지 또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1.2% 1개월 지날 때마다 중과상금이 붙죠. 그러면 또 한 달 언제요? 10월 31일 이때까지 또 납부가 안 됐으면 1.2%가 붙는 거고 여기서 뭐를 하면 납부를 하면 여기는 안 붙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29일 날 다음 달이 11월 30일인데 이쯤에서 무엇을 했어요? 29일 날 뭐를 했다? 납부를 했다면 여기는 적용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요 기간 1개월 지날 때마다 1.2% 붙는 걸 무겁게 부과한다 그래서 중가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2%예요. 1.2% 곱하기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이 붙었죠. 12,000원씩 3개월이면 36,000원을 여기에 더하라. 그래서 일반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합치니까 66,000원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안 낸 세금의 몇 프로? 3% 가산금이 붙고 1개월 지날 때마다 안 내면 1.2% 최고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요때 요 납부할 세액이 얼마? 500만 원을 부하면 초과하면
납부기한 지나고 현재는 45일까지 되어 있지만 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법률로 입법 예고됐으니까 개정이 되면 2개월, 그렇지 않으면 종전대로 45일 이내 나눠내라. 요 규정은 12월쯤 가면 아마 개정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언급해서 개정되는 법률은요, 수업을 정규 수업하기 전에 개정 법률만 별도로 해설을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보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되고 1000만 원을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죠. 재산세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산세 납부 절차를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면, 재산세는요 누가 계산해요? 부동산이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인 구청장이,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표준 계산하고 거기에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무엇 발부한다? 고지서를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다.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의 마지막 날짜, 납부 기한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럼 기한하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 기한. 그래서 요 기한 내 무엇을 하라? 시군에 가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미납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가산금이 3%가 붙어요. 3%. 그리고 중가산금이 1.2%가 붙는데 이거는 총 60개월까지 최고로 한도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죠.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이렇게 절차가 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재산세랑 이어지죠. 그래서 이것도, 자, 여러분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을 계산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세무서장이,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하죠. 과세표준에다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역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참고로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 이렇게 고지서 나와요. 그럼 요 15일까지 요게 납부 기한이죠. 요것을 어디 국세니까 세무서 가서 세금을 내든가 우체국 최신관서에 납부하면 되는데, 이때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 3%가 붙고, 그리고 또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몇 개월 동안 지방세나 국세나 똑같이 60개월까지 중가산금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몇 프로입니까? 1.2% 곱하기 60개월이니까 몇 프로예요? 요거 72%죠. 72%이라가요. 일반 가산금이 3%예요. 요거 합치면 최고 75%를 초과할 수 없다. 그죠? 네. 계속 안 내도 가산금은 최고가 75%까지 붙습니다. 이렇게 재산세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을 공부하는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용하는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먼저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과세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무허 6월 1일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참고로 주택은 건물하고 부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재산세를 계산하지만 다른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재산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예외로 있다. 공부상 소유자 신고 안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된 상속자도 등기도 없고 신고 없으니까. 그리고 매수 계약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리고 요 납세 의무자 부분은 시험에서 매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누가 계산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선박하고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냥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과세 표준 계산하고 거기에다가 세율 곱해서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때 꼭 알아야 될 거 있죠. 주택은 주택마다 재산세를 계산한다는 거하고, 또 하나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요거 하고요. 다음, 재산세에서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된다. 사치성 재산,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요거 사치성이죠. 사치성은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는데, 고지서에는 토지는 9월 달에 내라고, 건축물은 7월 달. 그런데 주택은 건물 토지 합쳐서 재산세가 나오면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이다. 그런데 올해 입법 예고된 거 있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 10만 원이었던 걸 상향해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지서 발부할 때 2,000원 미만은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액 징수 면제가 있고, 고지서는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고, 유일하게 재산세 특징, 지방세 중에 유일하게 재산세만큼은 500만 원 초과할 때는 분할 납부도 되고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물납도 가능하다. 여기서 개정되는 법률이 입법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분할 납부는 만약에 개정이 되면 2개월까지 나눠내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고 거의 개정이 될 겁니다. 개정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종전대로 45일 동안 나눠내겠다라고 하는 물납 분납이 있죠. 이런 거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재산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비중이 큰 양도소득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지, 어떤 거 중심으로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3시간은 양도소득세 가지고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